예, 2022년 10월 29일, 예, 이제까지 밤 11시에 토요일 날 시작했던 사무장 특강. 오늘 마지막 날입니다. 앞으로는 토요일 오전 9시나 10시쯤이 될 것 같아요. 일찍 시작해서 그것도 3, 4시간 해야 되니까. 또 점심시간이니까 뭐 점심시간 잠깐 공백을 둬야 될 수도 있고. 예. 그렇게 시간 변경하면서 주선사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주꾸미, 주식 선물, 사단, 주선사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주꾸미에서 다뤘던 주식 관련된 내용도 분명히 다루긴 할 거예요. 다루긴 할 거고, 또 주꾸미 2.0에서 내는 숙제들을 음, 기초를 다지는 그런 강의도 주선사에서 할 거고요.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선물과 주식은 똑같은 맥락이니까 뒤집는 거 빼고 없어요. 그리고 주식은 선매수죠. 선매수. 근데 선물은 선매도가 가능하고 레버리지가 좀 크다. 요거 외에는 원리는 똑같고요. 타점은 일부 바뀌어요. 선물 타점은 일부 바뀌어요. 일부 바뀌고 그렇지만 주꾸미 타점 이랑 비교해 봤을 때 크게 차이는 없어요. 크게 차이는 없고 타점 개수도 팍 줄고요. 그리고 주꾸미랑 똑같이 뭐 여러 개의 타점을 한꺼번에 알려주고 이런 방식은 안 할 거예요. 이런 방식은 안 하고 예, 하나 확실히 익히고 그러면 그 다음 거 이렇게 넘어갈 생각입니다. 어, 오늘 마지막 사무장 토요일 밤 특강이라서 오늘은 주꾸미로 월천 벌기 최종판 예, 이라는 주제로 하게 됐어요. 최근에 또 주꾸미 가입하신 분들도 많고 그리고 과거에는 제가 엄청나게 잔소리를 많이 하고 그랬는데 음, 그것 때문에 이제 그렇게 하게 된 사람들도 있고요. 또 잔소리가 멈추니까 또다시 원래 본인이 하던 대로 예, 그냥 돌아간 분들도 계실 거고 되게 좋은 건 주꾸미가 이제 만 6개월을 넘겼죠. 만 6개월을 넘기면서 수익을 보시는 분들도 그 타점에 대한 이해도 그리고 실제로 타점을 잘 잡으시는 분들이 꽤 많이 늘어났어요. 물론 이제 잘하시는 분들 중에 또 나가신 분들도 계시지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강조하고 싶은 것들만 남겼어요. 최종판이다 보니까 미흡한 점이 있다면 향후에 주선사에서 보충해서 더 설명을 할 거고요. 예. 시작하겠습니다. 이렇게 좀씩 들어오시네요. 음. 오늘 주제는 크게 세 가지예요. 근데 앞부분은 당연한 건데 제가 누누이 설명드리는 게 있죠. 그냥 해라, 그냥 제발. 그냥 하셔라. 예.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요령 피고 요행은 없어요. 뭐 여러분 다 아시고 다 성인이시라 상식적으로 다 아는 거죠. 근데 아는데 그렇게 못 사시는 분들도 많죠. 그죠? 그래서 그냥 인생은 진인사 대천명이죠, 뭐. 최선을 다하고 결과는 하늘이 내려주는 거죠. 그죠? 보통 열심히 하면 열심히 하는 만큼 성과가 나는 게 보통이지만 극단의 어떤 결과는 뭐 실력이 있다 한들 모든 사람이 실력 있다고 월억 벌고 1억 버는 거 아니거든요. 그죠? 똑같은 실력인데 누구는 월억 벌고 누구는 월 3천 벌고 이럴 수 있어요. 그거는 실력보다는 또 본인이 갖고 있는 어, 그릇의 문제일 수도 있어요. 실력이 같아도 시드가 다르면 버는 돈이 달라지죠. 그죠? 그거는 실력의 문제라기보다 그 사람의 어, 제약이 있는 거죠. 그 사람의 한계가 있는 거고. 음.
그래서 진인사 대천명 뭐 뻔한 얘기일 거예요. 그치만 중요해요. 이게 제일 중요해서 맨 앞에 놨어. 그리고 두 번째는 덜 읽는 방법 먼저 익혀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유도는 낙법부터 배우고 스키도 낙법부터 배우죠. 크게 안 다치는 법부터 배워요. 주식에서 가장 중요한 건 버티는 거예요. 주식판에서 생존하는 거예요. 그게 제일 중요해요. 왜냐하면 승률이 90%여도 100번 중에 99번, 100번 승률 90%로 계속 벌어도 한 번 몰빵하고 한 번 실수해서 깡통 차면 도루묵이야. 끝이야. 근데 다시 일어설 수 없을 정도로 깡통을 차면 주식판에서 퇴출이에요. 근데 그런 단점을 갖고 있으면 계속 다람쥐 쳇바퀴 돌듯 벌다가 깡통 차고 벌다가 깡통 차고 벌다가 깡통 차고 계속 반복이에요. 계속 힘들어져요. 실력이 있어도 실력이 있어도 아니 깡통 차는 건 실력이 없는 거죠. 그거 맞죠? 예, 깡통 차는 건 실력이 없는 걸 수도 있어요. 근데 그치만 깡통이 주린이만 차는 게 아니에요. 그거를 좀 명심하세요. 주린이 때도 많이 차고 특히 초반에 아무것도 모르고 주식할 때 많이 차고 좀 알 때 또 차고 중수 돼서 또 차고 중수에서 이제 고수 넘어갈 때 또 차고 그래요. 이게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타점만 알면은 월천 계속 버나요? 벌다가 까이죠. 그죠? 그 월천 매달 벌다가 수억을 벌 수도 있지만 수억 한 방에 날려요. 그래도 월천 번 능력이 있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다람쥐 쳇바퀴 먹고 토하고 먹고 토하고 먹고 토하고 먹고 토하고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지 못하면 결국은 돈은 못 벌어요, 주식에서. 또 토할 때 그나마 이제 갖고 있는 선에서 토하면 괜찮은데 이제 갖고 있는 것 이상으로 끌어와서 빚지고 그래서 토해내면 비 막막해지죠. 그죠? 그리고 그래서 주꾸미가 주장하는 건 덜 잃고 꾸준히 수익을 내는 거예요. 그죠? 그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세 번째는 꾸준한 수익을 낼 수 있는 실력. 이게 가장 중요하다. 음. 그죠? 유튜버 고수나 이런 분들 다 깡통 경험 얘기하죠. 깡통 뭐 7번 차신 분, 5번 차신 분, 뭐 3번 차신 분. 음. 뭐 깡통이라는 게 말 그대로 빵원이 된다는 의미는 아니에요.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계좌에서 뭐 일단 50% 이내가 내려가면 깡통이야. 왜냐하면 잃는 건 50%인데 이걸 본전을 많이 하려면 100%죠. 그죠? 근데 여러분들 내 돈 100만 원 갖고 시작해서 100% 버는 게 쉽나요? 이게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뭐 120~30%까지 그러니까 어, 예를 들어 수익률이 뭐 20, 30%, 3, 40% 누적되다가 또 까이고 누적되다 또 까이고 이렇게요. 원래 이제 벌다 잃다 하는 거지만 까일 때 적게 잃는 게 중요해요. 적게 읽는 게. 그래서 리스크 관리를 가장 앞단에 오늘 할 본 주제에서는 앞단에 놨고요. 그 다음에 주꾸미에서 꾸준하게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 뭐 대부분 설명드렸고 설명드렸던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하는 거고 그리고 또 기록되어 있는 제가 강의는 했지만 그 강의 영상을 못 보신 분들도 꽤 많을 테니까 한 번 더 리바이벌 하면서 최종판을 마무리할까 합니다. 그러면 진인사 대청령부터 할게요. 뭐 고루한 얘기고 다 아는 얘기지만 음, 근데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인생에서 가장 제가 제 인생의 모토가 뭐랬죠?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인과관계죠. 매트릭스를 보면 매트릭스에서 이런 얘기가 나와요. 세상의 모든 진리 중에 딱 하나만 꼽으라면 그거는 인과관계예요. 인과관계. 인과관계가 뭐예요?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잖아요. 그죠? 그 원인에 해당되는 인풋, 조건, 그죠? 그런 것들이 어떤 블랙박스를 만나서 결과가 난다고요.
어, 우리가 보통 결혼해서 자식을 낳으면 이 자식은 엄마 아빠 중에 일부분씩 닮잖아요. 그것도 격세로 돌아가는 유전자가 있는데 할아버지 할머니, 그러니까 외할머니 외할아버지 친할아버지 친할머니 한테서 물려받는 것도 있어요. 아버지 어머니한테는 없는 건데 어쨌든 이건 뭐예요? 유전자가 이렇게 계속 이어지면서 결국 그 대에서 물론 돌연변이도 있고 변종도 있지만 그거는 확률이 낮은 거고 일반적인 확률에서는 인풋되는 게 어떤 조합을 거치지만 그 가운데서 대부분이 있는 게 나온다고요. 있는 게 비슷한 게 나온다. 그러니까 콩 씨앗을 심으면 콩이 나겠죠. 그죠? 콩이 아니라 팥을 심으면 팥이 나요. 콩 심는데 팥 나는 거는 이상한 거겠죠? 그죠? 누가 콩을 심었는데 그 콩을 씨앗을 빼고 거기다 팥을 넣지 않는 이상 콩을 심었으면 콩이 나야 되고 팥을 심었으면 팥이 나야죠. 그죠? 이 얘기는 뭐예요? 그러니까 내가 노력을 안 하는데 띡 떨어지는 월천 따위는 없다는 거죠. 뭐 당연한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저번에도 뭐 카톡으로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저는 로또 좋아하는 사람 되게 경멸해요. 아주 심각하게 얘기하면 인간 취급 안 해요. 그런 사람이랑 별로 상종 안 해요. 저랑 다른 부류예요. 저랑 다른 부류고 별로 어울리고 싶지 않은 부류야. 아, 그냥 별로 노력 없이 너는 그렇게 맨날 하늘에서 감 떨어질 때까지 입 벌리고 있구나. 그런 사람은 저한테 어떤 도움도 안 돼요. 저도 그 사람한테 어떤 도움도 줄 수가 없어. 사람 고쳐 쓰는 거 아니라죠. 그런 마인드를 가진 사람은 그냥 그런 마인드를 갖고 계속 가난하게 살아야 돼요. 그거는 고쳐줄 수가 없는 거고 본인이 깨닫거나 이게 정말 말도 안 되는 걸 요행을 바라고 내가 살았구나 라고 깨닫지 않는 이상은 예. 그래서 저는 그런 부류랑은 별로 이렇게 어울리지 않는 편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냥 열심히 하는 사람 우직하게 그리고 그거 뭔가 이뤄내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아무리 작은 성과를 이뤄내도 저는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큰 존경심을 표해요. 그 결과가 아무리 뭐 크든 작든 상관없이. 왜? 스스로가 뭔가를 일궈낼 수 있는 사람이잖아요. 이런 사람은 발전 가능성이 무한하죠. 근데 별로 안 해. 돈만 띡 주꾸미에 내놓고 장기로 했는데 앞단에만 찔끔 얼굴 비추다가 나중에는 활동도 안 해. 카페도 안 들어와. 뭔가 이유가 있을 수 있죠. 더 중요한 이유가 있을 수 있고. 음. 그런 거를 뭐 이해 못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결과적으로 본인이 책임을 못 지는 거예요. 그죠? 어떤 노력도 없는 거고. 그럼 결과는 뻔하죠, 뭐. 어설프게 배워서 주식판에서 돈 버는 건 쉽지 않으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축구부 얘기하면서 우리는 되게 열악한 환경에서 프로와 싸우고 있어요. 그 프로라는 건 메이저 아빠 세력들이겠죠. 이들이 돈 버는 방식은 우리가 돈 버는 방식과는 애초부터 좀 달라요. 이들은 상장할 때부터, 상장 전부터, 그죠? 우리는 상장되고 비싸게 사지만 이들은 상장 전에 훨씬 더 싸게 사고, 절반값에 사고, 70% 가격에 사고, 이미 평단가가 우리랑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는 메이저와 아빠를 이 주식이 상장된 이후에서만 같은 동급으로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들에게는 유상증자에도 참여해서 현재 시가보다 굉장히 싸게 주식을 사는 그런 방법이 있고, 물론 일반 일반 주주들한테도 유상증자를 할 권한이 주어지죠. 근데 굉장히 극소수고, 기관이나 메이저들은 훨씬 더 큰 물량을 갖고 있고, 훨씬 더 싸게 물량을 매집한 상태에서 우리랑 경쟁해요. 이들은 이미 수익을 보고 시작하고 있고, 우린 샀으면 가격이 올라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물량을 이들은 많이 갖고 있어요. 그죠? 그러니 상장하자마자 주가가 곤두박질 치는 IPO 상장 주식들도 있잖아요. 그죠?
어쨌든 여러 가지 정보 면에서나 실력 면에서나 또 주식을 사는 단가에서나 너무나 많은 비대칭적 예, 환경에서 거래를 하고 있다. 우리가 불리하다는 거죠. 개미들이 훨씬 불리해요. 근데 그 불리하면 둘 중에 하나죠. 이 불리한 게임을 안 하면 돼. 뭐예요? 주식을 안 하면 돼. 주식을. 혹은 이 불리한 게임을 뒤집으려면 뒤집을 수 있는 방법을 찾고 그 방법에 매진을 해야 되겠죠. 그죠? 음, 축구의 피파 랭킹 있잖아요. 그죠? 피파 랭킹이 있고 월드컵 랭킹도 있고 그런데 물론 뭐 축구공은 둥글기 때문에 결과는 90분이 지나 봐야 알지만 일반적으로 브라질과 아프리카 듣도 못한 나라랑 축구 경기를 한다면 우리가 생각하는 1등 브라질이 이기겠죠? 그렇죠? 근데 근데 간혹 기적도 일어나요. 기적도. 어떤 기적? 이 베트남이 최근에 그 우리나라에서 그 성함을 까먹었는데 감독으로 가셔서 베트남이 굉장히 축구계에서 좀 강해졌죠? 그죠? 되게 강해졌어요. 우리나라도 2002 월드컵 때 히딩크 감독이 오시면서 물론 이제 우리나라가 개최국이라는 이점도 있었지만 어쨌든 말도 안 되게 우리나라가 4강에 가는 어떤 역사를 만들어냈단 말이에요. 그런 거는 그냥 쉽게 요행으로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게 결론이에요. 진인사 대천명은. 근데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월천을 번다는 건 냉정하게 두 가지 측면에서 말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기적과 같은 일이에요. 박항서 그죠? 박항서 감독님. 예. 여러분들이 월천을 번다는 건 기적과 같은 일이야. 또 다른 면에서 말씀을 드리면 주꾸미 안에서 깡통 안 차고 깡통을 찰 수 있지만 이제 포기하지 않고 주꾸미 안에서 열심히 하면 월천을 누구나 벌 수 있어요. 앞뒤 안 맞는 얘기죠. 그죠? 두 개가 앞뒤가 안 맞아요. 그죠? 여러분들이 월천 버는 건 기적과 같은 일이야. 근데 주꾸미 안에서 포기 안 하면 월천을 벌 수 있어. 누구나. 앞뒤가 안 맞는 얘기지만 첫 번째 여러분들이 월천을 버는 거 기적과 같다라는 건 뭐냐면 월천이라는 액수는 음, 주식판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그냥 사회생활에서도 그냥 월천 벌면 1억이 넘죠, 연봉이. 근데 사실 세후 소득으로 따지면 연봉이 거의 뭐 1억 7, 8천대는 되겠죠.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만약에 직장 생활을 한다 연봉 1억 7, 8천 버시는 분이 많나요? 굉장히 적죠. 임원급이 돼야지 간당간당하지 않아요? 삼성도 뭐 과장급, 차장급 돼야 뭐 인센 포함해서 1억 정도 버니까 쉽지 않은 얘기예요. 그죠? 여러분들이 그냥 주식이 아닌 다른 데에서 1억 이상 번다. 이게 기적과 같은 일이잖아.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죠? 지금 현재 상황에서. 사업하시는 분들은 조금 다를 수 있어요. 사업이 팡 커지면 뭐 1억, 2억은 아무것도 아니니까. 구찌의 문제죠. 직장인의 한계와 사업이라는 비즈니스는 망할 수도 있지만 잘 되면 또 그 한계가 직장인 한계보다는 더 크니까. 예. 그래서 그런 월천 뭐 연봉 1억 이상을 번다라는 거는 기적 같은 일이죠. 예. 그리고 어, 그 1억은 20년 전부터 연봉 1억 했어요. 그때부터 유행이었지만 지금도 1억 그래. 인플레이션이 이렇게 물가가 올랐어도 아직도 1억 벌면 그래도 그냥 충분히 중산층으로서 먹고 살 만하다라는 인식이 있고 실제로도 그렇죠. 그렇죠? 그 액수가 작은 액수는 아니니까.
그런 면에서는 기적 같은 일이죠. 기적 같은 일. 주꾸미 안에서 누구나 포기하지 않으면 월천 버는 건 누구나 가능하다. 이 얘기는 두 가지 전제를 깔아요. 첫 번째는 주꾸미에서 강조하고 주장하고 혹은 강요하는 방법은 검증되어 있고 또 굉장히 상식적인 면에서의 합리적인 패스트 트랙이라서 그래요. 근데 이걸 다 지키는 건 어려워. 어렵다는 거 알아요. 근데 이 월천이라는 기적을 이루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들이야. 그죠? 그죠, 승진님? 연봉 1억 하면 아직도 꿈의 연봉 아닐까요? 그죠? 예. 아직도 직장 생활하면서 연봉 1억은 충분히 아직까지도 그냥 아주 풍족하진 못하지만 먹고 사는데 별로 지장이 없을 정도로 월 1억 버는데 연봉 1억 버는데 그 이상 쓰지 않는 이상 물론 예전만큼의 풍족도는 떨어지겠죠. 물가가 계속 오르니까. 그렇지만 예, 연봉 1억이라는 건 이제 뭐 사실 기적과 같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저는 생각해요. 저도 연봉 직장인으로서 연봉 1억을 뭐 벌어본 적은 없으니까. 음. 근데 주꾸미 안에서 주장하는 그런 패스트트랙 같은 경우는 그 핵심이 이거예요. 진의사 대천명이에요. 해야 돼. 내가 직접 해야 돼. 지금 우리가 월천사가 주는 큰 의미가 뭘까요? 하나는 강제성이죠. 강제성 무시 못해요. 숙제하라니까 숙제하잖아, 여러분들. 그죠? 숙제 안 내면 3회 이상 안 내면 안 봐준다니까 여러분들 하잖아. 강제적으로. 자율적으로 하면 그렇게 하겠어요? 못하죠. 아마 못하는 분들이 7, 8할 정도 되실 거예요. 원래 하는 분은 원래 하는 거고. 근데 이 월천 패스트 트랙이 두 가지 면에서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올바른 방법, 진짜 방법, 검증되고 확실한 방법과 또 하나는 포기하지 않고 계속 킵 고잉 하는 거예요. 그냥 just do it 하는 거예요. 그냥 계속 하는 거. 킵 고잉 하는 거. 이게 뭐 계속된 잔소리지만 그만큼 중요해요. 이게 바탕이 안 되면 뭐 월천이고 나발이고 뭐 어떻게 벌어. 내가 안 하는데. 내가 안 하는데. 바빠. 집안일도 바쁘고 회사 일도 바쁘고 심적 여유도 없고 지금 물려 있어서 심리적 여유도 없고 자꾸 핑계죠, 핑계. 그 핑계 덩어리에서 벗어나야 돼요. 그걸 이겨내야 돼. 그리고 제가 저스트 두잇 할 때 가장 강조했던 거 있죠? 그냥 하세요. 화장실 가면 그냥 습관처럼 차트 보시고 뉴스 많아 보지 말고 자기 전에 오늘 매매한 거 최소한 매매일지를 못 쓰겠으면 최소한 핸드폰으로라도 자동일지 되잖아요. 키우면 되는데 바이앤셀 찍힌 거 보고 어디가 더 좋은 타점이었을까? 나는 여기서 왜 샀지? 어디서 샀으면 응? 어디가 주꾸미 타점 제대로 된 타점이었을까? 어디가 모범 답안지였을까? 좀 더 나아가면 어디서 내가 비중을 실을 수 있을까? 그죠? 나는 과연 이 바이 앤 셀 찍힌 게 내가 내 원칙과 기준에 맞았나?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월천사가 아까 주는 그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어, 양탱이 님이 한 달 전쯤에 전화가 왔을 때 하루에 열 몇 시간씩 제 강의를 듣는데요. 계속 반복해서. 그러면서 뭐가 보이기 시작했대.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이제 강의 보는 시간은 조금 줄이시고요. 차트를 보세요. 뭔 얘기냐면 월천사에서는 직접 찾아보게 하죠. 그죠?
강의를 들으면 알 것 같아. 근데 실전 매매에선 그게 안 돼. 이유가 뭐예요? 강의는, 강의는 그렇잖아요. 강의에서 주장하는 근거에 맞는 사례들만, 모범적인 사례들만 쭉쭉쭉쭉 보여준다고. 그러면 이상적인 차트들만 있죠. 그죠? 모범적으로 간 차트들만. 근데 실제 차트에서 그렇게 가나요? 그렇게 갈 수도 있지만 안 가는 경우가 더 많아요. 더 변칙을 이루면서 가는 경우가 더 많고. 그러면 헷갈리죠. 내가 본 거랑 실제 차트랑 달라. 또 똑같다 하더라도 내가 거기가 타점인지를 그냥 잘 몰라. 그래서 아카데미 공부할 때도 여러 번 공부하는 법 강조해 드렸는데 아카데미에서 나오는 그 기본 차트들을 직접 내가 찾아봐야 돼요. 찾아보고 캔들런 해보고 그래야 내게 돼. 그런 노력이 필요해요. 근데 이런 노력들이 저스트 도 그냥 하려면 어떻게 되냐면 루틴을 만들어야 돼. 루틴을. 잘 들으세요. 앞에 것들은 다 뻔한 얘기였다면 진짜 중요한 건 나에게 그냥 할 수 있는 루틴을 만들어 주세요. 뭐예요? 화장실 가면 차트 보기, 잠자기 전에 자동일지 보기, 혹은 차트 보기. 그죠? 그리고 여러분 환경이 다 다르겠죠. 직장 갔다 오시는 분이 있고 직장도 밤낮이 바뀌신 분이 있고 그러면 내가 옴짝달짝 할 수 없는 시간에 꼭 공부하는 시간을 만들어 버리세요. 그러니까 뭐냐면 사람이라는 게 퇴근하고 와서 집에서 밥 먹고 소파에 늘어져 누워 있으면 다시 일어나서 서재로 와서 컴퓨터 켜고 공부할 수 있나요? 보통 그렇게 못하죠. 그죠? 보통 그렇게 못하니까 어, 회사 마치고 집에 오면 물론 다 시간대가 다르지만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와서 밥을 먹어. 그죠? 밥을 먹고 먹었으면은 약간 운동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어, 핸드폰에 이어폰 끼고 산책을 해요. 30분이든 1시간이든. 그때 늘상 내가 공부 순서가 있잖아요. 공부 순서대로 산책을 하면서 들어. 그리고 소화를 시키고 집에 와서 무조건 1시간은 각 잡고 공부하세요. 각 잡고. 각 잡고라는 건 뭐냐면 어, 그냥 누워서 핸드폰으로 보고 그냥 산책하면서 듣는 거는 그냥 어, 우리가 운동할 때 러닝부터 하죠. 그죠? 워밍업 같은 거 하잖아요. 이게 뭐예요? 러닝을 먼저 뛰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어, 이 지방이 타려면 일단은 몸의 온도가 올라야 되죠. 그죠? 준비가 돼야 된다. 바로 이렇게 막 운동을 하는 게 아니고 스트레칭하고 워밍업 좀 하고 러닝을 뛰면 이 러닝을 뛰면서 온도가 오르면서 이제 우리가 다이어트 한다면 지방이 탈 충분한 온도나 여건이 돼야지만 그때부터 이제 다이어트 운동이 되는 거죠. 그죠? 각 잡고 공부하세요. 그게 제일 중요해요. 똑같은 시간을 해도 나는 공부하고 있다 생각해 누워갖고 그냥 핸드폰 보고. 물론 예를 들어 케빈님 같은 경우는 일할 때 막 아카데미 틀어놓고 일한다고 늘상 자주 말씀하셨죠. 그거는 그런 건 좋아. 그런 건. 그러니까 어차피 내가 공부를 각 잡고 할 수 없는 시간에 그나마 이거라도 한다는 건 좋아요. 그런 측면에서. 근데 공부를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공부를 그렇게 하면 공부를 한다는 건 각 잡고 딱 잡고 책상에 딱 앉아서 그다음에 딱 필기 노트 꺼내놓고 딱 화면 딱 켜고 집중해서 들으면서 노트할 거 노트하고 아 내가 이걸 몰랐네 이걸 찾아봐야 되겠네 생각을 하면서 공부를 하는 거죠. 이게 각 잡고 공부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그냥 피곤하니까 누워갖고 그래도 이거라도 하자 누워갖고 졸린 눈으로 아카데미나 사무장 특강 틀어놓고 듣다가 깜빡깜빡 듣다가 깜빡깜빡 물론 안 하는 것보단 좋아. 안 하는 것보단 좋은데
제일 좋은 건 각 잡고 하는 거예요. 각 잡고. 이 태도거든요. 내가 진심으로 다해서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는 자세부터가 중요한 거예요. 그죠? 그리고 꼭 노트 필기 해가면서 내가 지난번에 들었을 때 이건 몰랐는데 아 이걸 알게 됐어. 그럼 멈춰놓고 느낀 점을 막 적고. 그죠? 각 잡고 하는 공부가 중요하다. 근데 이제 이걸 얘기한 건 패턴, 습관을 얘기하는 거예요. 화장실 갈 때 자기 전에 그리고 뭐 밥 먹고 나면 산책하면서 또 한 번 쭉 듣고 들어와서 쉬기 전에 30분이든 1시간이든 각 잡고 공부하는 시간을 딱 준비를 하셔야 돼. 매일매일. 매일매일. 이게 그냥 하면 돼요. 그냥. 그러니까 사람이 게을러지고 미루는 이유는 뭐냐면 생각을 하기 때문이에요. 잡생각을. 아, 정말 피곤한데. 아, 10분만 좀 누웠다 하자. 5분만. 아, 딱 저것만 보고. 아, 이번에 뭐 김연아가 결혼했다는데 아, 그 뉴스 좀 보고. 아, 이번에 누구야? 누구죠? 뭐 비하고 김태희하고 산 건물 뭐 1200억인가 내놨다가 또 들여냈대죠. 1400억인가 얼마. 그런 잡다한 막 그런 뉴스에 막 그걸 먼저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이걸 습관을 만든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회사 끝나고 왔으면 밥 먹고 밥 먹고 산책하면서 강의 듣고 돌아와서 딱 1시간 최소 1시간 정도 딱 각 잡고 공부하고 그다음부터 할 거 하면 되잖아. 이렇게 딱 정해버리면 돼요. 루틴은. 정하고 내가 막 그게 귀찮아지고 하기 싫어진다라고 하면 그거는 잡생각이야. 잡생각을 안 나게끔 해야 돼. 그냥 해야 돼. 그냥. 제가 그랬잖아요. 제가 2년 넘게 진짜 하루에 잠은 물론 제가 맨날 적게 자요. 뭐 서너 시간, 너도 많이 자면 4, 5시간 자는데 요즘엔 좀 몸이 안 좋아갖고 막 하루 이틀 막 골아떨어지는 날이 있지만 고등학교 때 이후로 잠을 4, 5시간 막 이상씩 몸이 안 좋을 때 빼고 잔 적이 별로 없어요. 근데 이제 이건 습관이고 저 같은 경우 2년 넘게 거의 하루에 16시간, 18시간 심한 경우는 잠자는 시간 빼고 20시간 이렇게 계속 공부만 했거든요. 그때 제 경험담을 얘기해 주면 어, 해야 돼. 난 할 거야. 나는 반드시 이룰 거야. 이게 있었고 또 또 원래 이제 계속 사업을 하던 사람이라 뭔가를 딱 하나 정하면 집중해서 성취하는 거에 되게 익숙해 있어요. 저 자체가. 그러니까 저는 어쩌냐면 밥 먹을 때도요. 가족이 같이 모여서 먹잖아요. 미안하게도 저는 TV랑 연결해 놓고 TV에 그 크롬캐스트 있잖아요. 그걸 연결해 놓고 유튜브 틀었어. 제가 강의 듣는 거. 그리고 제가 어디 수강한 거 이런 거. 그래서 밥 먹는데 TV는 항상 주식 공부였어요. 항상. 그러니까 초등학생 첫째가 아빠 캔들이 뭐예요? 아빠 차트가 뭐예요? 아빠 거래량이 뭐예요? 물어보기 시작한 거야. 몇 달 지나니까. 근데 우리 애들은 어린데도 다 알아. 차트가 뭔지. 거래량, 캔들, 양봉 캔들, 음봉 캔들 알아요. 뭐 추세, 파동 이런 거 몰라도. 파동이 뭐예요? 이런 얘기도 물어보고. 하여튼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습관. 그냥 내가 뭔가 하기로 정했으면 거기에 진짜 올인을 하는 거야, 시간을. 왜 그게 내 미래잖아. 내 미래가 달려 있으면 그냥 하는 거지. 밥 먹을 때도 아 무슨 영화고 무슨 만화고 시사 뉴스고 나랑 하등 중요하지 않아요. 그런 게 돈 벌어다 줘? 나는 지금 돈이 필요하잖아. 그지 않아요? 지금 돈이 필요하니까 노후가 걱정되고 지금 계속 이렇게 살면 돈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지금 주식 공부하는 거 아니에요? 거의 대부분 그렇지 않아요? 지금 먹고 살만해서 뭐 큰 문제 없으신 분도 있어요. 일부 있지만 대부분은 지금 어, 벼랑 끝에 서신 분도 계시고
일부는. 그리고 노후 걱정이 너무 많이 되고 지금 하는 일이 앞으로 3, 40년간 나 계속 먹여 살려준다라는 보장이 없잖아. 그거 아시죠, 다들? 본인이 잘 아실 거고. 그 불확실성 때문에 결국 그나마 주식이 지난번 강의 때부터 계속 얘기하지만 의자에 앉을 수 있고 손가락만 까딱까딱 할 수 있으면 그나마 다른 일들에 비해서 뭐 경비를 서거나 그죠? 뭐 대리운전을 하거나 혹은 요양사로 일하든가 그죠? 그런 것보다는 편하게 벌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잖아요. 그죠? 그리고 뭐 60대가 지나고 그러면 어디 가서 직장 생활 하기도 힘들고 취업하기도 힘들고 그죠? 근데 이거는 인터넷 되고 컴퓨터만 있고 내 손가락만 까딱까딱 대면 볼 수 있는 일이잖아요. 그죠? 최소의 노동이잖아. 일단 인풋 자체는. 물론 공부를 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노력이 필요하지만 그런 거 아시니까 주식을 하시려고 하는 거 아닌가요? 그죠? 그리고 버는 돈은 내가 하기 나름 무한대고 그죠? 또 리스크는 내가 빚 끌어다 쓰지 않는 이상 내가 갖고 있는 선에서 깡통이고 그리고 또 뭐 막말로 내가 무슨 노후에 자영업을 한다, 가게를 차린다, 음식점을 차린다. 이거 수억 들죠. 그죠? 한 20년 전만 해도 내가 5천만 원, 1억이면 가게 차렸어요. 근데 뭐 지방은 지금도 가능하겠지만 어쨌든 그럴싸하게 차린다고 하면은 보통 2, 3억, 3, 4억 뭐 권리금까지 막 들잖아요. 아직까지는 권리금이 뭐 줄긴 줄어도 있잖아. 근데 내가 안 해본 일을 3, 4억 퍽 들여갖고 한다는 것도 미친 짓이고 내가 늘상 하던 내가 뭐 요리사였고 뭐 내가 그쪽 일로 빠삭하게 경험이 있고 이런지 않는 이상은 모험이잖아. 근데 주식은 들은 돈을 내가 정할 수 있잖아. 100만 원, 100만 원, 1000만 원, 1000만 원. 그죠? 정해놓고 그거 다 까이면 또 뭐 돈을 더 여윳돈으로 갖고 있을 수 있고 그거 다 까먹을 때까지만 내가 정할 수 있잖아요. 물론 이제 그게 정한 돈에서 물타기를 하고 뭐 있는 돈 갖다 끌어 쓰면서 이제 탕진되면서 망하는 케이스가 있는데 어쨌든 다 아는 얘기를 계속 강조하고 있어요. 그죠? 열심히 해라 한마디로 각 잡고 열심히 해라. 여러분 미래가 달린 거잖아. 그리고 뭐 제가 뭐 하루에 뭐 16시간, 18시간씩 했다고 여러분도 그렇게 해라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최소한 내가 쓸 수 있는 시간대에서 최소한 내 가용 시간에서 3분의 1 이상은 주식의 시간을 써야 돼요. 내가 안 쓰면 시간을 안 쓰면 안 쓸수록 여러분이 생각하는 노후, 편안한 노후, 까딱까딱으로 돈 버는 거 이거는 늦춰져, 늦춰져. 그게 기회비용이 얼마나 큰지 아세요? 진짜 내가 월천 벌 실력인데 이게 2년 늦춰지면 2억 4천 날리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 부시포님이 간혹 그런 얘기를 하죠. 이게 빙이랑 비슷해. 빙. 영어에서 빙이라는 건 뭐예요? 지금 현재 존재잖아요. 존재. 내가 투비 미래에 내가 뭐 예를 들어 월억 버는 트레이더가 될 거야. 근데 빙은 뭐야? 빙. 난 이미 월억 트레이더야. 다르죠. 그죠? 그죠? 내가 지금 당연히 나는 예를 들어 월천을 번다. 당연히 나는 월천을 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다 있어야 돼요. 벌면 좋겠다라는 걸로는 부족해. 그죠? 나는 당연히 월천을 벌 거야. 버는데 문제는 언제 버느냐가 중요한 거야. 10년 뒤에 벌래, 5년 뒤에 벌래, 3년 뒤에 벌래, 1년 뒤에 벌래, 6개월 뒤에 벌래. 보세요. 5년 뒤와 10년 뒤도 5년이면 60개월에 60개월이면 월천하면 1년에 얼마야? 60개월이면 얼마예요? 6억이냐, 6억. 어마어마한 기회비용이 지금 매일매일 까지는 거야, 여러분들한테. 왜 여러분들은 월천을 벌 사람이거든. 근데 그게 1년 뒤냐, 2년 뒤냐, 6개월 뒤냐는 어마어마한 차이야. 어마어마한 기회비용 차이라고요. 근데 그 기회비용을 지금 만들고, 지금. 지금 내가 각 잡고 공부하느냐,
내가 회사 마치고 피곤하다고 소파에 너질러서 자빠 자느냐? 각 잡고서 1시간이라도 공부하느냐? 화장실 가서 차트 여느냐? 잠자기 전에 바이앤셀로 최소한의 매매일지는 쓰느냐? 머릿속으로라도. 그게 어마어마한 차이가 나요. 자, 다 떠나서 여러분들이 한 20년 전에 본인으로 돌아간다고 쳐봐. 가서 백투더 퓨처야. 어? 과거로 돌아갔어. 20년 전에 여러분을 만났어. 뭐라고 얘기해주고 싶어요? 뭐라고? 어? 야, 판교 집값 오르니까 판교에 땅 사라? 이럴 거예요? 판교 살 돈이 어딨어. 20년 전에. 그죠? 뭐 그런 거 알려줄 거야? 야, 애플 주식 엄청 뜬다. 야, 돈 모으면 무조건 애플 주식 사라. 이런 거 알려줄 거예요? 이런 거 알려주는 사람은 하수야, 하수. 왜? 20년 전에 과거의 나로 되돌아간다면 20년 전에 나에게 물고기 잡는 법을 알려줘야지. 물고기 딴데 떨어주고 돌아오면 어떡해. 그걸 번다고 쳐. 번다고 쳐도 그게 유치가 되나요? 그 돈 다 까먹으면? 다시 또 돌으면 그지지. 그죠? 결국 뭐야? 실력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실력이. 그죠? 다 떠나서. 제가 제 자식들한테 가정교육이라는 걸 시작한 거를 작년부터 시작했어요. 가만 놔두다가. 제가 가정교육으로 첫 번째로 가정교육을 시킨 게 뭔지 아세요? 죽지 마라 했어요. 죽지 마라. 이 얘기를 하는 건 뭐 예전부터 제 강의를 들으신 분들은 이해하실 거고. 두 번째가 뭔지 아세요? 실력을 쌓아라. 실력. 단지 그거예요. 실력. 내가 돈 벌 실력이 있으면 남한테 굽신굽신 안 해도 돼요. 내가 현금을 창출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게임 끝이야. 물론 행복은 다른 얘기죠. 행복은 뭐 다른 얘기고 그러니까 돈 문제에 있어서는 내가 돈을 벌 수 있는 능력이 있고 내가 현금을 창출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 남한테 좌지우지 안 되고. 물론 이제 직장인으로서도 승승장구해서 돈 많이 버는 방법도 있지만 그래서 실력이 중요하다. 실력이. 근데 그 실력은 내가 지금 그냥 허투루 보내는 시간, 그 시간 안에 내 실력이 숨어 있는데 그 실력을 숭숭숭숭숭 빠지고 있는 거야. 각 잡고 공부 안 하고 노력 안 하고. 근데 이제 최소한 여러분들은 제 강의를 계속 라이브로 들으시는 분들이 태반이잖아요. 예, 여러분들은 되게 열심히 하고 있는 거 알아요. 근데 이 강의는 항상 녹음이 되잖아. 그죠? 녹음이 되기 때문에 예, 항상 라이브 빠지고 항상 그냥 뭐 기다리면 녹화본 나오고 어떻게 알아? 녹화본이 나갈지 안 나갈지. 그죠? 녹음이 안 될 수도 있는 거고. 종종 그런 사례가 있었죠. 한두 강 날리고. 아무튼. 예, 그래서 이 뻔한 얘기인데 정말 강조하고 싶어요. 이거 솔직히 1시간 동안 할 얘기도 아니야. 근데 이게 제일 중요해. 이게 내가 스스로 도와야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고 하죠. 그죠? 뭐 진의사 대천명과 맥을 같이 하는 얘기고 내가 최선을 다하느냐. 여러분 스스로한테 자문해 보세요. 나는 과연 최선을 다하고 있는가? 인생에서 또 지금 주식 얘기니까 주식 공부에 있어서 나는 최선을 다하고 있는가? 나는 지금 몇 프로 하고 있는가? 내가 정말 최선을 다하는 걸 100%라고 놓으면 나는 지금 몇 프로 하고 있는데 계속 기회비용 날리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6개월 만에 월천을 딱 끊으면 되는데 이걸 2년, 3년 질질 끌고 가. 질질 하는 종, 마는 종. 공부하고 오겠대. 감 다 잃고 다시 와도 뭐 하는데. 일정한 규칙에서 일정하게 계속해야지. 아무튼 정말 스스로한테 물어보세요. 나는 나의 최선은 어디까지이고 나는 지금 그 최선에서 몇 프로 하고 있는가.
물론 없는 시간을 뭐 시간을 짜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건 없는 건 알아요. 그리고 또 뭐 옛날에 다고자님이나 여기 언어도님이나 그죠? 밤에 뭐 밤낮이 바뀌어서 밤에서도 일을 하고 일하고 왔는데도 주식 공부하면서 주식 매매하고 뭐 이렇게 열심히 사시는 분도 있어요. 예. 그리고 여러분 나름대로 그 본인의 삶에서는 굉장히 뭐 진취적으로 열심히 사시겠지만 그 열심히 사시는 것만큼만 주식을 해보세요. 그러면 생각보다 빨리 와요. 그리고 아까 빅 얘기했죠. 여러분들은 월천을 버실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그거 월천 버실 분들이니까 기회비용을 생각하세요. 어차피 벌 거면 뭐 한두 달, 6개월, 뭐 1년 빨리 버는 게 낫잖아. 그죠? 그 기회비용이 얼만데 여러분 월급으로 뭐 2, 3억 몇 년에 모을 수 있는지 생각해 보세요. 그게 얼마나 기회비용이 가치로운가. 그죠? 예, 잔소리 여기까지. 진인사 대천명 꼭 외워두세요. 외워둘 건 아니고 각인을 시켜주세요. 정말 내가 열심히 안 하면 어? 월초는 계속 늦어진다. 각 잡고 하자, 각 잡고 제발. 그냥 하자, 그냥. 응? 짜투리 시간에 출퇴근 시간에 귀에다가 응? 아까 누가 그러더만요. 하루 종일 사무장님 음성 들었다고. 내가 어찌어찌 공부를 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이어폰으로 듣고 공부하고, 그죠? 그렇지만 또 각 잡고 공부해서 공부한 걸 찾아보고, 시나리오 쓰고, 메일지 쓰고, 이렇게 다 잡아 가셔야 돼요. 예. 뭐 다들 열심히 하고 있는데 계속 잔소리 신곡만 널려놓는지 모르겠지만 나는 나의 최선은 어디까지인가? 나의 최선은 지금 현재 나의 최선에 비해서 몇 프로나 하고 있나 한번 가늠해 보시고 어떻게 하면 좀 더 시간을 내서 내 미래를 좀 더 현실성 있게 앞당길 수 있는가? 주식에 대한 선택은 옳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정말 옳은 선택을 했어요. 근데 그 옳은 선택이 얼마나 빨리 현실화 되느냐는 right now. 지금 당장이 중요해요. 당장이. 각 잡고 하세요. 그냥 흐리멍텅하게 공부하지 마시고, 음, 흐리멍텅하게 3시간 하는 것보다 각 잡고 30분 하는 게 훨씬 더 나아요. 예, 집중력에서도 그렇고. 예, 기인사 대천명. 처음에 당연한 얘기지만 또 한 번 사무장 잔소리 신공 나갔습니다. 5분 쉬고 12시 20분에 이어가도록 할게요. 쉬다 오세요.